안녕하세요. 멘션라인 2020년 첫 번째 전시, 그리고 이규석 작가님의 전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멘션라인의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멘션라인에서 규스 리와인드 엑스비션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 규 이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일단 이번 전시 이런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공간에 오셔서 전시를 보실 때 조금 더 재미있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자 저희가 전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리와인드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이번 전시에 뭐 리와인드라고 그 전시명을 한 이유가 어떤 건지. 보통 리와인드 전시라고 하면은 이제 원로 작가님들께서 자신이 살아오신 작가의 삶을 회고하시는 전시로 많이 타이틀을 이용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고라는 단어는 좀 어울리진 않는 것 같고요. 리와인드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 어원이 되감기, 되감다라는 뜻도 함께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작가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5년이라는 시간 자체를 다시 되감아 보면서 더 나은 작업을 하기 위해 제가 지난 5년 동안 전시했던 작품들 중에 미공개작과 대표작을 오랜만에 한번 가지고 나와서 2020년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리와인드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그건 멋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씩 우리가 뭔가 작가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한 작품씩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많은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작품 그때 딱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딱 이 한 면에 이 작품만 있는 게 너무 인상이 깊더라고요. 근데 사실 조금 작품에 비해서는 좀 큰 면이긴 한데 한 작품만 있어도 주는 이 느낌, 이 영감이라는 게 너무 풍부해서 이 작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로서의 삶의 모습 자체를 담고 있는 작가 모두의 자화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지금 다른 그림들도 보면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그림들도 있긴 하지만 이 그림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gain and again, 다시 또 다시라는 뜻의 글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뭔가 영달을 추구하고 어떤 것을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이제 나의 물질적인 혹은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작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창작해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려낸다는 행위 자체가 그 외로움이라는 것을 혹은 비어있는 어떤 것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엔 다시 비워지고 또다시 그려내고 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라고 하는 직업이 저는 작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again and again이라는 텍스트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 넓은 면에 이 그림 하나만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다른 그림들도 많은 이제 이유들을 다 내포를 하고 있고 의미들을 내포를 하고 있지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작가인 제가 살아가고 있는 제 개인의 삶의 모습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드러내는 작품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메인 타이틀 중에 하나로서 이 넓은 벽면에 이 작품 하나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이 작품 설명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앤티크 안엑스에 들어가 있는 작품하고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요. 궁극적으로 제가 말한 뭔가 비어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어떠한 행위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의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고요. 결국에는 이 작품 또한 어찌 보면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위치해 있는 어떤 지점에서 내가 사력을 다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 때, 하지만 그 행위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공허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저는 작년이 아니군요.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018년 하반기에는 제가 굉장히 작은 한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이제 자기 감금에 가까울 정도의 감금을 하고 작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굉장히 굉장히 오랜만에 맞이해보는 고독감이 들었었어요. 그때 나왔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그림에 대한 방향성과 작품에 대한 방향성과 아무리 그려도 이게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했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참 많이 두려웠던 시기에 그렸던 그림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작품은 실은 이 두 작품인데요. 이 두 작품은 제가 원래 동양화 전공이에요. 동양화를 전공하다 보니 이제 늘 화선지 혹은 이제 한지에 굉장히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그림을 그리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는 가장 나다운 것을 가지고 나다운 것을 표현했을 때 가장 살아있는 그림을 뽑아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모습 자체도 그렇게 공력을 들여서 그리는 행위를 하는 제 모습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고 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갖고 제 속에 내재해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터뜨리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쌓아온 그 공력을 쌓아온 그 시간만큼을 가장 허물어뜨리고자 노력을 했던 시기에 나왔던 그림이 이 두 작품이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바탕재가 한지에서 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재료는 동양화 재료를 함께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본질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고맙게도 이때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하고 이별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본질,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면을 드러냈을 때 뒤에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증폭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나왔던 그림들인데 이 그림들은 실은 되게 1년 반, 근 2년 만에 다시 재공개하는 그림들입니다. 거의 1년 만에 재공개하는 그림들인데요. 다시 보통 보면은 대다수의 작가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주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변하는 패턴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그림을 꺼냈을 때 보면 대다수의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걸 그렸었나? 내가 왜 이랬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저는 이 그림을 1년 만에 다시 꺼냈을 때 딱 보고 저는 오히려 감탄을 했었어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분들은 쟤는 무슨 자뻑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참 감정이 많이 실려 있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특히나 인물이 주는 눈빛. 그래서 뭔가 이를 갈면서 넌 뭐야 하고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측은하게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작가님 작품 안 그래도 여기서도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선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선이 없었으면 조금 더 뭐랄까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이 선이 형상이 구체적으로 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형상을 또 잡아주고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게끔 하더라고 이 진짜 선이. 이게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혹시 이 에피소드라고 이 창작할 때 하실 때 이 선 작업은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건가요? 네, 선은 제일 마지막에 작업을 합니다. 뭐든지 간에 저는 면보다 강한 게 저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뭐 다른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의 성향상 뭐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그리고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저는 면이 아니라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들어갈 경우에는 선 작업을 가장 마지막에 저는 작업을 합니다. 작가님 근데 이번에 전시 배치한 거는 결국에는 작가님 리와인드이고 시간에 따라서 이제 배치를 하신 거죠? 네, 시간의 흐름이 크죠.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쭉 시간의 흐름으로 네. 전시가 됐어요. 이쪽 면에서는 이 작품 또 왜냐하면 앞에랑 또 다른 느낌으로 이제 작업이 나왔거든요. 네. 이 작품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이제 작가인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에너지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선이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선을 조금 더 자유롭게, 넓게, 크게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의 첫 결과물이 실은 이 작품인데 이걸 대표님이 알아보셨네요. 그 선에 대해서 이제 점점 어떻게 그 폭을 확장시킬까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작업을 한 거고 이것은 제 자화상이에요. 일단은 저에게 제 얼굴은 정말 좋은 실험 대상인 것 같아요. 참
저도 제 얼굴을 보면서 저는 자화상 제가 그린 저의 자화상만 300점이 넘어가거든요. 제가 그린 저의 자화상만 300점이 넘어가는데 그런데도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릴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이 보이고요. 아직도 내가 몰랐던 나의 어떤 작은 감정들의 변화들, 그리고 사람이 늙어가는 것, 늙으면서 변해가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얼굴에 드러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작가님, 그리고 이 사실 여기 천막이 있잖아요. 이 막이 있는데 이거는 혹시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저는 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디스플레이를 하고자 했을 때 대표님께 제가 혹시 파티션이 있나요? 하고 여쭤봤을 거예요. 근데 파티션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공간에 가장 어울리게 공간을 잘 계획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그런 설치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파티션이나 혹은 이제 흰색 벽면보다는 봤을 때 비밀이라는 소재 자체가 뭔가 안막 뒤에서 한 섹션을 보고 넘어가시면서 안막 뒤에 있는 어떤 것이 형상은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관객분들이 뒤돌아섰을 때 약간의 기대감에 대한 실험을 좀 하고 싶었고요. 여기 이 작품을 또 아무래도 사람들이 눈길을 확 사로잡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크죠. 굉장히 크죠. 크기가. 이게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이즈가 가로가 3m 3cm고요. 세로가 160. 요 프레임 안에서는 165고요. 프레임 바깥까지 나가서 천 자체는 167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작가로서 그림을 계속 그려내고 뭔가의 창작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도대체 해결점은 어디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지는 그림인과 동시에 관객분들한테도 던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면 누워있는 와상으로 누워있는 인물에서의 눈빛은 여기 서 있는 남자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을 향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뭔가를 해결을 하고 어떤 것을 갈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당신, 하지만 당신에게 정말 주어진 것은, 손에 주어진 것은 뭐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몇 작품을 꼽자고 하면 저는 이 작품이랑 결국 이 작품이랑 이 작품이거든요. 네, 요거 세 개. 네. 딱 자화상만 고르셨네요. 근데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이제 시간적인 순서 이런 걸 봤을 때 이 작가님이 이제 어떻게 그림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작품도 워낙 좋고 재미있는 작품이 많은데 혹시 그럼 제가 한 작품 좀 궁금해하는 걸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한 작품은 작가님께서 좀 알려주고 싶은 작품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한 작품이라고 하면 이 작품입니다. 혹시 저 작품도 작가님의 자화상인가요? 그럼요. 제 자화상이죠. 체형은 저하고 되게 비슷해요. 체형은 저하고 되게 비슷하고. 그럼 제가 퀴즈 하나만 낼게요. 방금 세 개를 고르셨잖아요. 네네. 1번, 2번, 3번. 어떤 게 제일 먼저 그린 그림이고 어떤 게 제일 마지막에 탄생한 그림일까요? 어떤 게 제일 먼저 그린 그림일까? 저는 이 세 작품이라고 하면 이 작품이 제일 먼저 탄생했을 것 같고요. 네. 맨 마지막에 그렸던 작품은 이 작품 같아요. 틀렸나요? 네, 틀렸습니다. 근데 정확히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진짜요? 이게 이 작품이 가장 먼저 그려진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제일 마지막에 그려진 작품이에요. 갈수록 형상이 없어지죠. 형상보다는 뭔가 계산되어지고 프레임을 나누고 어떤 그리드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공간 안에 어떤 게 배치되어지고 계획적으로 들어가진 것 처음이고요. 그리고 점점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의 감각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점점 선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들어가지면서 오히려 생각을, 이성적인 판단들을 다 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감각을 끌어내려고 하는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작품들은 이게 다 작가님 드로잉 작품이죠?
네, 드로잉 작품입니다. 오히려 드로잉 작품이 가장 근래의 작품들이고요. 그렇죠. 네, 가장 근래의 작품들이고 그리고 이 작품은 2003년작입니다. 아. 2013년 대학교 학부 3학년 때 판화 작품. 아 이게 판화예요? 네, 판화예요. 뒤에 이것도 판화고요. 아 진짜네. 여기 보면 찍혀 있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프레임이 있고. 실제 이거 다 판매하는 겁니까? 네, 판매합니다. 액자가 포함해서 40만 원. 액자가 포함해서 40만 원입니다. 저는 에디션이 없어요. 판화도 이제 판이 없어가지고요. 더 이상 못 찍어내고요. 아 그냥 다 리미트네. 네. 오로지 하나. 아, 그럼요. 저는 같은 것도 안 그립니다. 저는 같은 거를 절대 같이 똑같이 그려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아마 가장 근래 들어서 한 작업들이 이제 이런 작업들이죠. 정말 손으로 그려낸 작업들. 뒷면 오. 장난 아니에요. 재밌는데요, 엄청? 네, 액자가 포함해서 40만 원입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현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하면서 제가 했던 생각들과 그리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실은 정말 DP를 하면서 이 섹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렉팅만 해주고 알아서 붙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디스플레이를 도와주는 인력이 너무 잘 붙여준 거예요. 정말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붙여줬어요. 물론 제가 처음에 딱 가지고 올 때부터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잘 붙여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 이 라인은 이제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작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의 이제 내용들이고요. 보면은 주로 이제 담겨져 있는 글들이 그림을 통해서 물질을 가지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번 엄청 커다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림으로 돈이 벌고 싶었다. 돈이 될 만한 공모전은 모두 응시했다. 상은 받았지만 돈은 벌지 못했다. 돈에 눈이 멀어 내가 낳은 것은 생동한 그림이 아닌 사사나였다. 제가 낳은 것은 그림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됐을 때 제가 낳는 거는 그림이 아니라 정말 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과격하긴 하겠지만 사사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사람들 마음을 만져주는 게 아니라 죽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이 안에 들어가지는 거죠. 제가 딱 이제 뭐 이 섹션 안에서는 제가 한마디만 드리자면 물론 관객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저랑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년배 작가분들 혹은 저보다 후배 작가님들도 이제 분명히 영상을 보실 거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제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영감이란 거는 앉아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그 행위를 하다가 나오는 것이 영감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위를 계속하면서 나온 영감을 쫓아가는 것이 창작이지 올 때까지 멍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왔어 하고 그린다고 해서 그 한 점이 마스터피스가 될 확률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분들이 미대로 나오시고 혹은 창작 활동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나는 영감이 안 오면 그림을 안 그려 라고 하는 게 마치 기인적인 어떤 굉장히 이제 독특한 소스인 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작가, 움직이지 않는 작가치고 좋은 그림을 뽑아내는 분을 저는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속적으로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에 진짜 공감 많이 합니다. 이규석 작가님의 이제 전시 도슨트 영상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저희가 1월 며칠이죠? 작가님 아티스트 도슨트 와인 파티가 1월 11일 하고요. 1월 23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죠. 실컷 이야기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못 다룬 이야기들은 그때 오셔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이제 저희 이규석 작가님의 인스타그램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뷰아트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보시고 작가님께 궁금한 사항 있으면 DM을 보내시거나 멘션9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재밌는 이야기들 좀 더 나눠볼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